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에서 대한항공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베트남 항공을 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호치민까지 구간을 탔고요. 오후 1시 15분에 출발하는 VN650편 동남안의 구간이에요. 저는 애초에 베트남 항공 자회사면서 저비용 항공사인 퍼시픽 에어라인이라는 데를 베트남 항공 홈페이지에서 발권을 했어요. 이게 고통 시리즈로 조금 허접한 항공사를 골랐는데 이게 항공편이 아예 없어지면서 베트남 항공이 운영하는 노선으로 무료 변경이 됐습니다. 개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에어를 발권을 했는데 진에어 운항편이 없어지고 대한항공편으로 바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된꿀이에요. 베트남 항공은 싱가포르 창의공항 3터미널을 쓰고 있고요. 싱가포르 항공하고 동맹체가 아예 다른데도 3터미널을 쓰고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출발 50분 전 카운터 마감, 그 다음에 15분 전에 보딩 게이트가 마감된다고 하고요. 빠르게 보딩 패스 수령을 하고요. 싱가포르 공항은 보안검사를 면세점 지나서 게이트 앞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출국 수속에서 크게 막히는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한국인은 자동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면세구역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라운지를 바로 가봐야겠죠? 베트남 항공이 제공하는 라운지는 마하바 라운지예요. 싱가포르 3터미널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올라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는 PP카드랑 라운지 멤버스 전부 이용이 가능한 라운지예요. 내부로 들어가면 내부는 엄청 넓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먹는 곳이랑 쉬는 곳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침 시간대 방문이라서 여기 아침으로 먹을 만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라운지 음식들이 막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 PP카드 라운지 생각하면 여기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사실 그 옆에 엠버서더 라운지라고 그 PP카드 라운지가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는 살짝 더 구려요. 그 음식은 조금 있는데 엄청 낡고 약간 비위생적으로 보였습니다. 3터미널 두 개의 그 PP카드 라운지 중에는 그나마 여기 마하바 라운지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 항공이 제공하는 라운지라고 생각하면은 비즈니스 타시는 분들은 많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운지를 나와서 이제 탑승하러 게이트로 가볼게요. 오늘 타고 가는 게이트는 A11번 게이트입니다. 싱가포르는 4터미널을 제외하고는 전부 게이트 앞에서 보안 엑스레이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들고 있던 마시던 커피나 이런 거는 여기서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대기 공간이 있고요. 여기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볼일 같은 거는 미리 다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밖으로 오늘 타고 갈 베트남 항공의 보잉 787-10 항공기가 보입니다. 원래 이 구간은 A321을 주로 넣는데요. 자회사 간편의 영향인지 오늘은 큰 비행기가 왔습니다. 이 녀석은 4년 된 항공기고요. 기록을 보면 주로 호치민, 하노이 여기 셔틀을 뛰고 있고요. 가끔 서울이나 도쿄 이런 데도 다니고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광동체로 보잉 787-10하고 9, 그 다음에 A350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얘네는 인천발 하노이 호치민에는 광동체만 넣어주고 있고요. 다낭이나 나트랑 이런 데는 A321 협동체를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딩 패스를 찍고 브릿지를 지나서 기내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저는 퍼시픽 에어라인을 예매를 했는데 그 운항편이 없어진 덕분에 오랜만에 그 백마법에 걸렸습니다. 저도 좀 요런 날이 있어야겠죠? 보딩 패스를 한 번 더 보여주고 내부로 들어가면 333 배열의 이코노미 시트가 보입니다. 딥블루 톤의 이코노미 시트를 쭉쭉 지나서 제 자리를 찾아서 가볼게요. 베트남 항공의 787-10은 비즈니스 24석, 그 다음에 이코노미 343석에 2클래스로 총 367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가 쪽 좌석을 지정을 했고요. 저는 좌석 고를 때 생 이코노미 기준으로는 중장거리 같은 경우는 복도, 그 다음에 단거리는 창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화장실을 자주 가가지고 장거리에는 복도를 꼭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좌석 간격 재볼게요. 바스켓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폰이 이렇게 세로로 살짝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좌석 간격입니다. 스펙상으로는 이코노미 좌석 간격이 32인치라고 하네요. 일단 광동체라 기본적으로 여유로운 간격이고요. 이 정도면은 괜찮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석 기울기, 무리 없이 등을 대고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좌석 기울기고요.
이 스펙으로 유럽까지 가기 때문에 등받이 제끼는 건 필수입니다. 머리 받침도 잘 접히고요. 근데 흰천 요거는 보면 볼수록 애기 턱받이 같아요. 좌석 밑으로는 가운데 좌석에 2개의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가운데 좌석에 앉으시면 가운데도 가운데지만 전원 포트 때문에 아주 죽어날 것 같습니다. 좌석 위쪽으로는 모니터도 달려 있고요. 계속 그 베트남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이즈는 아이폰을 가져다 대면 이 정도로 크기가 비교가 됩니다. 기내 엔터는 한글을 또 지원을 하고요. 딱히 한국 영화는 최신이 아니라서 저는 갓 애니 뱅드림을 일단 북마크 해두고 에어쇼를 바로 켰습니다. 자,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호치민으로 갑니다. 밥상도 괜히 한번 펴보고요. 되게 깔끔하네요. 787이기 때문에 창문은 조도 조절 버튼으로 이렇게 어둡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이프티 카드 인증부터 하고요. 보잉 787 10 10 세이프티 카드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이륙하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깔끔한 화장실. 핸드워시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물 내리는 거는 비접촉식으로 이렇게 손을 흔들면 물이 내려갑니다. 자, 자리에 다시 앉아서 창문 밖으로 싱가포르 항공의 A380이 주기가 되어 있네요. 저것도 곧 리뷰 영상 말아서 올리겠습니다. 저걸 탔거든요. 자, 항공기가 푸시백을 하고요. 바로 세이프티 비디오가 상영이 됩니다. 눈썹 문신한 것처럼 다들 눈썹이 진하시네요. 세이프티 비디오가 되게 베트남스럽지 않게 세련됐어요. 초록색 수술복 같은 거를 입고 있는데 약간 보다 보면은 약간 정신병원 영상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항공기가 싱가포르 창의공항을 이륙해서 호치민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 호치민까지는 약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리고요. 베트남 항공이 인천에서 동남아까지 호치민이나 하노이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되게 싸게 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항공편에도 한국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가 싹 비어져서 가기 때문에 가운데로 앉았고요. 앞자리 두 분이 등받이를 확 제끼셔가지고 조금 편하게 가려고 중간으로 옮겼어요. 오늘은 이코노미라 담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맨 뒤에 놀러 왔고요. 베트남 항공 787 10, 요 녀석은 3열로 쭉 오다가 창가 쪽 좌석이 2열로 줄어드는데요. 두 분이서 오시면 여기 픽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창가 쪽은 옆으로 공간이 조금 더 넓습니다. 제 자리로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고요. 오늘 베트남 항공은 787 10을 보내고도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비워져서 갑니다. 이제 기내식 타임이 됐어요. 슬슬 앞자리부터 서빙이 되고 있고요. 빵 쪼가리가 보이길래 살짝 부실하겠구나 생각했는데 한밀로다가 밥하고 빵하고 요거트가 트레이에 담겨져서 제대로 된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돼지고기 요리를 주문을 했고요. 이게 약간 삼겹살인 듯 돼지고기에다가 간장인지 굴소스인지 모를 약간 동남아 특유의 원소스 느낌의 양념이 묻어져서 나왔어요. 돼지고기는 배신을 안 하기 때문에 기내식을 또 맛있게 먹어주고요. 아까 즐겨찾기 해놓은 애니를 조금 보면서 베트남어 자막이 깔려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커피를 또 마셨습니다. 이게 약간 일반 커피가 아니고 약간 탄맛이 더 나는 딱 베트남 커피 맛이에요. 787에 매끈한 윙렛도 한번 담아주고요. 이게 짧은 구간이라서 밥 먹고 나면 금방 베트남 항공입니다. 베트남도 일본처럼 나라가 되게 길쭉해서 항공 수요가 꽤 된다더라고요. 특히 하노이, 호치민 구간이 엄청나게 바쁜 노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얘네가 또 철도가 열악해서 앞으로도 항공은 더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치민 공항 같은 경우가 정말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하강하면서 빈펄 랜드마크를 볼 수가 있어요. 저게 81층짜리인데 그냥 독보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자, 이제 항공기가 싱가포르를 출발한 지 1시간 40분 만에 호치민 탄손루트 떤션넛 국제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전 세계 공항 어딜 가나 맨날 주구장창 크레인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비엣젯이 일단 겁나 많이 보이고요. 대한항공이 보이는데 터미널로 안 갑니다. 무슨 물류창고 같은 데다가 세워주고 있고요. 리모트예요. 종종 다른 후기들 보면 베트남 항공 787 타면서 리모트로 내리는데 저도 오늘 당첨이고요.
버스 타고 터미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릴게요. 타고 왔던 자리를 한번 싹 봐주고요. 승객들도 전부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아, 스텝카가 이제 붙기 시작하네요.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하기를 해볼게요. 계단이 이렇게 붙는 게 이게 노약자분들은 정말 많이 불편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에요. 제 앞에서 줄이 끝나가지고 다음 버스를 탔습니다. 이 버스가 연이어서 와서 수월하게 탔고요. 오늘 타고 왔던 베트남 항공의 보잉 787-10.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브릿지 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눈앞에서 항공기를 담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개꿀이긴 합니다. 아, 근데 787이 매끈하긴 정말 매끈하네요.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입국 수속을 받으러 가는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호치민 입국 수속이 조금 지옥이에요. 예전보다는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2시 29분에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그 수속을 마치고 나온 시간이 3시예요. 대충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 근데 요 정도면은 양호하고요. 사실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이 몰리는 심야 시간대에는 거의 1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후기들도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짐을 찾고 나오면 국내선 환승하실 분들은 우회전을 하시면 국내선 환승하는 데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시내로 나가실 분들은 약간 K-POP 아이돌 마냥 이렇게 밖으로 나가셔서 택시 타고 시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호치민 공항에서 저는 그랩을 tas는데 자꾸 이렇게 꼬셔요. No. 네, 그랩 찍고 갈 거야. xem. 제가 지금 그랩 가격에 찍고 가자고 하는 거야. 이동 중이에요. 하면 돼요. Where you go? Can you book me? Where you go? You going? Your car very far. 제가 그랩 찍은 거 보고 그 가격에 자기랑 가자고 꼬시는데 저는 그냥 다 씹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랩 타는 데는 길 건너시면 바로 나와요. 그랩 호출하고 나서 그랩 알바들이 이렇게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데서 번호 확인하시고 그랩을 타시면 되겠습니다. 호출하실 때 꼭 쿠폰 누르셔서 쿠폰 적용 다 하시고 할인 받아서 이동하세요. 오늘 베트남 항공 이코노미 후기를 보셨는데요. 댓글에 베트남 항공 가성비 좋다고 타보라고 하셔서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저렴하게 좀 운 좋게 타게 됐는데 정말 댓글만큼 괜찮았습니다. 요즘 9월 이후로 표 검색해보면 베트남 항공으로 인천이나 부산에서 출발해서 방콕까지 가는 경유편이 20만원 중반 정도 뜨고요. 하노이나 다낭이 직항으로 30만원대 중반 뜨고 요러는데 이게 수화물도 기본이고 밥도 주고 좌석도 넓고 그러니까 베트남 항공 미리 저렴할 때 발권하는 게 오히려 이거저거 수화물이랑 요거저거 막 붙여버리는 비에젯 같은 LCC들보다 가성비 측면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베트남 항공 타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만족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직항은 베스트고요. 호치민 환승은 거르라는 의견이 조금 많습니다. 비에젯도 가격이 요즘 엄청 많이 올라서 비에젯 탈 바에는 그 돈씨 베트남 항공 하겠습니다. 오늘 베트남 항공 이코노미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항공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